최근 중국의 한 SNS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한 중국인 유학생의 글이 화제입니다. 그 글은 중국에서 약 8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중국인들의 댓글이 몇천 개가 달리며 비판적인 댓글과 공감하는 댓글 모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화제가 된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한 유명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다. 여기에 온 지 거의 2년이 되었고 나는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느낌이 든다. 나는 현재 중국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한국인에 대한 날조되어 있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삶과 실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당신들이 한국에 와본다면 처음에 느끼게 될 것은 충격과 열등감일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자라면서 우리의 중국이 가장 잘 사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중국에서 태어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살았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물론 좋은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한국에 오게 된다면 그런 감사한 마음은 와장창 무너져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중국에서 계속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싶으면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중국에서 항상 자주 이야기하던 것들이 있다. 한국인들은 폭력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많은 여성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봐오면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남자친구라던가 폭력적인 악역 남성 배우들을 보면서 항상 한국인 남자친구는 폭력적이고 사이코스러운 성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무서워하고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많은 남성들의 표정이 무섭기도 하며 몸집도 매우 큰데 가끔은 문신도 하고 귀걸이라던가 무서운 피어싱을 하고 다니는 남성들이 보인다. 한국은 중장년층 아저씨들도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까칠한 표정을 지으며 매우 무뚝뚝해 보여서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든다. 그들에게 실제로도 대화를 걸어보기 전까진 그들이 정말 무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매우 폭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친해진다면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살면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한국 여성을 본 적이 없고 나도 실제로 몇몇 한국 남성들과 사귀어봤지만 아무도 폭력을 행사한 남자는 없었다. 중국과는 완전 다르다. 중국 남성들은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약간의 폭력을 이용한다. 뺨을 친다거나 머리에 약하게 손바닥으로 때린다거나.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한국 남성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서의 폭력적이고 나쁜 악역들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만약 누군가를 때린다면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 본토만큼 싸움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다들 싸움을 피하는 느낌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들과 접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만 분노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욕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고 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가끔 귀여운데 상대방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폭력적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욕한다거나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부분은 그 사람들은 운전할 때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폭언을 자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 중에 문제가 생겨서 차 문을 열고 당사자와 만난다면 다들 다시 엄청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앞과 뒤가 다른 것은 아닌데 매우 솔직한 편이라 예의를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표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드러난다. 아무튼 한국에서 오래 살 계획이 있는 중국인들은 운전할 때만 조심하면 욕먹을 일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놀라운 점은 건물의 엘리베이터들인데 중국 대부분의 호텔이나 큰 빌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건물이 금형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한 공간에 모여서 피우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나 길거리 구석탱이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모여서 핀다. 정말 특이한 나라로 보인다. 한국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대부분 자세히 알려주려고는 하나
가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매우 차가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길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려주기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큰 차이점이 하나 나온다. 중국인들은 자기 고향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이 적다. 대부분 중국인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는 편인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인들의 평소 생활 반경은 매우 넓어서 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믿기 힘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정말이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신기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징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한국인들은 평생 동안 이사를 정말 많이 간다는 것이다. 일생 동안 적어도 3번에서 4번은 이사를 하는 것 같다. 거짓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는 대가족 단위의 집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부인을 들여와서 큰 집에 사는 것이 많은데 한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한국은 결혼을 하면 무조건 독립하기 때문에 이사를 그때는 무조건 간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심지어 학원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은 우리 중국의 한족과 다른 몽골족이라고 한다. 몽골족은 예전부터 아주 추운 데서 살던 유목민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존하는 유목민이 바로 이 한국인들이다. 유목민들은 항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활을 쏘던 민족이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들이 양궁에서 메달을 딴 것을 보면 그 증거가 확실히 보인다. 몽골 쪽의 호손 그 자체다. 유목민같이 이사 다니는 것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다. 오래 살면 그곳이 더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인들은 오래 살면 무조건 이사를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결혼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직장 혹은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 무조건 이사를 간다. 웃긴 점은 수도권의 경우는 학교가 바뀌든 직장이 바뀌든 어쨌든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1시간 2시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데 한국인들은 그것도 불편해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출퇴근이 2시간 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중국같이 땅이 큰 나라는 심지어 출퇴근에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 그들은 무조건 출퇴근하는 회사와 집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사를 정말 자주 다니는 것 같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이지 현대판 유목민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한국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리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는 것을 극도로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이다. 거짓으로 느껴진다면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길 바란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이라던가 식당에서 트림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방귀 정도는 크게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을 중국 사람들은 모두 이해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비웃는 소리가 난다. 무조건이다. 한국에 올 것이라면 그러한 생리현상을 참는 법을 먼저 배우고 와야 한다. 특히 트림의 경우는 중국인이라면 당연히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나도 한국에서 처음 와서 생활할 때 트림을 하고 싶을 때 무조건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해버려서 문제가 많았었다. 트림을 할 때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같은 학과의 한국인 친구가 나를 불러서 조용한 곳에서 알려주었다. 내가 아무 때나 트림하고 방귀를 뀌는 행위가 학교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뒤에서 나의 생리현상에 대해 비웃고 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비합리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2년간 생활을 보니 중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이지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려면 그러한 것들을 먼저 연습하고 와야 한다. 물론 한국에 잠깐 여행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서울에 많이 여행 오는 중국인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단체로 너무 많은 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트림하는 행위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식당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이러한 트림을 하지 않으면 주방장이 그날 밥을 맛있게 먹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듣기에는 일본에는 중국인들의 트림과 방귀 때문에 식당에 중국인들에게 생리현상에 대해 경고하는 표지판들이 생겨났다는데 이것은 중국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한국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통념에 가깝다.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념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연습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해외 글들을 가져오고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